반갑습니다. PS랩의 송희식입니다. 문제해결 방법론의 DMAC 제1강 도입입니다. 우선 DMAC은 문제해결 방법론들 중에서는 위기가 가장 높죠. 그래서 본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 대상자는요, 각 부문에서 고질 문제나 난이도가 아주 높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그 리더들하고요. 특히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자 관심이 많은 실무자나 엔지니어, 연구원 분들이 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의 특징은요, 우선 문제 해결 방법론 그러면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끔 실체화시킨 것이 로드맵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교육이 이 로드맵과 툴들, 물론 통계도 포함을 합니다만, 로드맵과 이 툴들이 서로 뒤섞여서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분명한 이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본 과정은요, 로드맵과 이 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완전히 좀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 로드맵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과정 자체가요, 각자가 수행했던 과제들을 좀 선별을 해서 그룹별로 좀 리모델링하는, 재표현하는 이런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것은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것을 더 추가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인식하는 그런 기존 수행 과제를 재발견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 매 단계별로 강사가 1시간씩 이제 모든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표현 작업이 이제 팀별로 이루어지고요. 또 마무리가 되면 10분 정도 각 내용을 또 여러 다른 사람들과 이제 공유하는 이런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운영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DMAIC 편 서책을 활용을 하고요. 또 정교하게 만들어진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홈페이지 pslab.co.kr 게시판하고요. 네이버 카페, 오버시그마의 공지사항에 첨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용량이 커서 용량 제한으로 첨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메일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할 때는 3일차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 해결 방법론 대표적인 DMAC의 어떤 성격, 성향은 또 무엇인가?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이제 범용성이에요. 넓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이제 성격, 성질이 이제 범용성인데, 그것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DMAC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절차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우선 매저 단계와 컨트롤 단계는 현실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또 애널라이즈와 임프루브 단계는 이제 통계 영역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어떤 형태 또는 자료로 구분을 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자, 그를 토대로 해서 이거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임프루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앉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서 생각했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앉아서 우리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문제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장점 때문에 상당히 위기가 좀 높은 방법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조금 무시하면 이와 같이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시를 구성할 때 우리 기승전결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요것은 좀 내용이 확대가 돼서 소설을 구성할 때도 우리 많이 배웠었습니다. 기승전결이라는 거, 한시뿐만 아니라. 자, 요것을 MAIC가 좀 대응을 시키면요, 예를 들면 한시에서는 기라고 하는 건 이제 사상이 발생한다, 이런 뜻인데, 소설에서는 어떤 사건의 발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MAIC에 빗대면요, 우선 문제가 발견돼서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발단의 개념과 대응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매저 단계에 비유할 수가 있고요.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에서 일어난 사상을 이어나가는 것, 소설의 구성 단계는 이제 전개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매저 단계에서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Y의 어떤 관점입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X의 관점, 즉 현 수준과 목표의 갭을 야기시키는 것이 X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X의 문제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즉 애널라이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의 전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제 사안을, 프로세스의 문제 사안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프로세스의 어떤 개선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수치나 상태의 해석의 결과를 실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문제를 전환을 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임프루브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 단계 중 소설에서는 이제 절정에 이르는데, 우리 그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도 임프루브는 이제 절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은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MAIC를 빗대 볼 수가 있다. 잘 들어맞는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MAIC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승전결에 연결을 시키면요, 모든 어떤 일들, 우리는 기승전결의 형태로 보통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발단의 문제, 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거치게 돼 있죠. 또 바라는 바가 꼭 있어요. 현재 상태와 어떤 목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메저죠. 또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편을 찾는 이런 또 과정이 있습니다. 애널라이즈죠. 또 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내용을 고민하는 그런 또 단계가 있죠. 네, 임프루브. 또 결과에 대해서 만족 여부를 또 평해야 되는 이런 컨트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면, MAIC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의 네이밍만 한 거다. 이름만 붙여놓은 거다. 우리가 이제 특허로 보면 이제 원천 특허라는 게 있어요. 피해갈 수 없는 특허죠. 그러니까 우리가 MAI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는다와 같은 그런 일상적인 어떤 그 알려진 활동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요, 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범용성이라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존에 알려진 방법론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 방법론들, 메소돌로지, 뭐 케프너 트리거, K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메소돌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 이론, 뭐 그 다음에 TQC 잘 알려진 거, 뭐 밸류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있죠. 트리지나 또 디자인 포 퀄리티라고 하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있고요. 또는 뭐 SQC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방법론들이 많은데, 이런 방법론들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핵심적인 기법이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DMAIC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뭐 KT에서 쓰이는 어떤 매트릭스 평가라든가, 아니면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데 쓰이는 또 분석 방법론들, TOC에 쓰이는 그 제약 이론에 쓰이는 또 검증 방법들, 또 TQC에 쓰는 이제 PDCA 이런 사이클들 있죠. 밸류 엔지니어링, V에서는 FAST라고 하는 그 기능 분석, 그 다음에 트리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DFSS, QFD 그 모자, 머리 부분의 모순 관계를 해석하는 쪽에 유용한 툴로 또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디자인 포 퀄리티 이런 쪽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FMEA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매저 단계나 컨트롤 단계에서 쓰이고 있고요. SQC에서는 뭐 관리도라든가, 그 다음에 실험 계획, 또는 뭐 샘플링 기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와서 쓰이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법론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단지 하나의 기법이나 이런 형태로 MAIC라고 하는 부분의 그 필요한 어떤 단계에 달라붙는 그런 구조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MAIC가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보통 행위에 네이밍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 갖다 붙어주는 그런 툴의 어떤 성격을 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그 거꾸로 가는 MAIC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법들을 갖다 붙이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성격적으로. 뭐 그런 하나의 범용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특성이 이제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하는 방법, 즉 로드맵을 구성을 할 때요. 자,
DMAIC라고 DMAC이라고 하는 건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선 개선 포인트를 찾고 또 그 문제를 제거하는 이런 하나의 그 방법론이죠. 그런데 DMAIC에서 예를 들면 AI라는 단계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 보통 얘기하는 퀵픽스가 됩니다. 바로 해결을 하는 그런 어떤 접근법이죠. 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 현실 영역에서는 매저 단계에서 컨트롤로 바르게 실행을 이행하는 그것이 이제 퀵픽스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DMAIC에서 A하고 I를 합쳐요. 동시에 진행이 되면 이건 W 단계 워크아웃이라고 그러죠. DMWC 사람이 모여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접근 방법론입니다.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DMAIC에서 A를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누고 I가 나머지 반에 붙어서 디자인이 되죠. 그것을 DMA-DV라고 하는 DFSS 로드맵이 됩니다. DFS 로드맵의 그 개요 단계에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가 DFS의 로드맵을 잘 분해를 하면요 그대로 DMAIC와 매칭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DMAIC에서 M 단계에서 우리가 받아온 X들, 고객한테 받아온 X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한 다음에 다시 고객한테 가져가서 또 협의하고 하는 뭐 반복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SFSS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DMAIC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방법론, 위기가 높다는 의미도 물론 포함합니다만 다른 모든 방법론들의 어떤 그 수용을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문제 해결 방법론들은 DMAIC의 아류가 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DMAC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강의는 뭐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시행되는 그런 내용하고도 뭐 일맥상통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로드맵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로드맵에 대한 고찰 과정이 한 3개 강의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단계별로 각각의 개요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필요한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성적 기법이나 과정이나 아니면 확증적 자료 분석 과정, 또 탐색적 자료 분석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중간중간 중에는 어디를 참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DMAC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도입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이후 제2강부터는 본론인 로드맵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